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0일입니다. 저도 물론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다들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도 엄청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제일 큰 경제적 여건이나 어린 두 아이들 교육 등의 여건으로 미뤄지고 있지만 향후 목표로만 갖고 있는 저만의 단독주택 기준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단독주택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로망과는 가장 접점이 많은 집이라 부럽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저한테는 그림의 떡인 주택이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로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해 보는데요. 저를 통해서 이 집을 결정하신다면 혹시 제가 대리만족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투가 날까요? 아무튼 이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부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택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실 단독주택에서 1.2km 차량 3분 거리에 초월읍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센터가 있는 곳이 단독주택 단지로 이동하는 초입 도로가 있는 곳이고요. 특히 성남, 서울, 이천, 여주 방면으로 이동 가능한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쌍동 JC가 있는 메인 도로에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차량 3분 이내로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가 있는 주변으로 정말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은행이나 상가도 있기는 한데요. 편의시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려면 광주 시내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이마트 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5.3km 차량 12분 정도 거리였고요. 이마트가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 중심 상업지역이라 종합터미널, 종합병원, 영화관, 재래시장 등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임해역 세정거장, 판교역 내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초월역이 3.8km, 차량 7분 거리에 있고요. 단독주택 단지에서 480m 도보 8분 거리에 초월역으로 이동하는 광주 5번 버스도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살짝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도보로 이동하는 길이 언덕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버스 이용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촬영한 지역은 한 6년에서 7년 전쯤 와본 기억이 있고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와본 것 같은데요. 동네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진 부분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도로였는데요. 예전 기억으로는 도로가 상당히 혼잡하고 깔끔한 도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도까지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깔끔한 도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건 아니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편의점도 주택으로 가는 길에 하나 보였고요.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공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5번 버스 종점이 있는 곳이 공원이 있는 곳이고요. 저는 공원이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 왔던 것 같은데 크지는 않지만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 같았는데요. 단독주택에서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어서 잠시 산책 정도 하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덕은 있고요. 단독주택이 주변에 많이 보였습니다. 언덕이 있는 만큼의 전망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단독주택이고요. 여유 있는 주택생활을 원하시고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오늘 보시는 단독주택 단지는 총 9세대 거주하시는 분들 이외에 도로를 이용하시는 차량이 없어서 도로를 넓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주차장 이외에 이면 주차도 여유있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도로가 넓었습니다. 폭은 4.9m, 높이는 2.7m로 넉넉한 면적은 아니지만 캐노피 시공으로 깔끔한 주차장을 만들어 드릴 계획이고요. 캐노피 시공을 했을 때 태양광 패널을 지붕 위에 시공하시면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넓은 정원 테라스와 연결도 되는데요. 정원 테라스 쪽으로 수도도 나와 있어서 세차를 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계단 없이 현관으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현관 옆에 창고 같은 공간으로 기계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택은 지열 보일러와 지하수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손으로 체크해드리는 물탱크 보이시죠? 이게 지하수를 저장하는 물탱크고요. 약 1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물탱크에 저장하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다른 물탱크가 있는데요.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관리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택이라 야외에서 사용하시는 물이나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은 아무리 사용하셔도 수도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은 지열 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이라 지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연료비가 다른 난방 시설에 비해 저렴해서 난방비 걱정은 덜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택의 현관 전실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심플한 신발장 4칸에 포인트가 되는 벤치 공간은 깔끔하면서 편리한 공간으로 보였고요. 전실 안쪽에 팬트리 수납 공간도 충분하게 있어서 신발뿐만 아니라 야외용품 등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옆으로 전신 거울이랑 차키 등을 올려놓을 수 있게 선반이 만들어져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 중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 출입이 상당히 편리해 보였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이 있는데요. 일단 거실이 꽤 널찍했고요. 통창이 시공돼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플한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가구가 없음에도 거실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은은한 포세린 타일과 깨끗한 화이트 벽면이 깔끔하게 잘 마감돼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날 비가 조금씩 내려서 그런지 조금 어둡게 보일 수 있겠지만 거실 기준 동향이라 아침부터 해는 잘 들 것 같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조리 공간을 포함 11자 구조로 잡았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조리 공간과 간단하게 식사 가능한 구조로 잡았고요. 세라믹 상판의 색상도 좋았지만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방 가구 색상에 맞춰서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가 기본으로 빌트인 돼 있었고요. 주방 가구는 멋스럽게 만들어진 홈파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시공돼 있습니다. 싱크대랑 식기세척기 동선도 편리해 보였고요. 후드 일체형 인덕션도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아담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보조주방으로 활용하시는 공간보다는 세탁실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기본 옵션입니다. 거실과 주방에 통창이 크게 시공되어 있어서 환기를 하시기 좋겠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정원 테라스의 면적이 대략 20평 정도는 충분히 돼 보였는데요. 상당히 넓게 보여졌던 정원 테라스라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산을 다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 촬영했음에도 전망이 너무 좋았고요. 늦은 시간 야경도 너무 멋지게 보여졌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도는 주차장 쪽에 나와 있고요. 야외 전기도 사용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정원 옆에 펜스는 합성 데크로 마감해드릴 계획이고요. 높이는 약 2m 정도로 높게 시공됩니다. 거실 옆으로 게스트 화장실 정도가 아닌 샤워가 가능한 공용 욕실을 잡았고요. 비데 일체형 변기와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 그리고 수전을 깔끔하게 매립한 샤워실로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주택은 1층에 침실이 있는데요. 침실의 면적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방이라 침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요. 정원이 보이는 창을 크게 시공해서 답답하지 않은 방이라 게스트룸이나 서재로 사용하시기도 좋은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옆으로 깔끔한 문이 시공되어 있고요.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해서 아담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2층은 침실 2곳과 욕실, 그리고 테라스 공간을 잡았고요. 침실로 연결되는 복도 공간 통창이 크게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층 테라스 전망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멀리 보이는 산 전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석재로 만들어진 테라스라 관리도 편하겠고요. 야외 전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테라스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2층의 공용욕실은 1층 공용욕실 면적과 같았고요. 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을 동일하게 인테리어했습니다. 2층의 또 하나의 침실은 1층 침실과 같은 면적으로 잡았고요. 에어컨, 난방 조절기, 붙박이장부터 통창이 시공되어 있는 부분까지 1층 침실과 동일한 인테리어입니다. 2층의 마지막은 메인 침실인데요. 이런 침실에서 잠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막힘없는 전망으로 멋진 산이 보이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침대를 배치해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티테이블 정도를 배치하기 좋겠고요. 템바보드의 간접 조명까지 침대 헤드홀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침실 안쪽은 불투명 유리로 공간을 분리했고요. 문 뒤로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 정도의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의류 보관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한 가지 톤의 포세린 타일을 사용해서 조적으로 만들어진 욕조까지 깔끔하게 마감했고요. 변기랑 세면대, 수납장까지 심플하게 인테리어해서 미니멀한 깔끔한 욕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층은 다락 공간이 있고요. 공간을 분리하는 목적으로 슬라이딩 중문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을 때 전망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특히 전면에 있는 전망도 좋았지만 지붕에 만들어진 픽스창도 너무 좋았는데요. 픽스창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좋았지만 햇볕이 계속 들어와서 따뜻하기도 했고요. 특히 자동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햇볕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온 뒤의 하늘이라 구름도 너무 예뻤는데요. 별들이 보이는 저녁 시간 하늘도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다락의 폭이 4.5m에 8.1m로 넓었고요. 가장 높은 층고가 2.1m 높이라서 침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층고가 낮은 곳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창고처럼 사용하는 공간도 만들어놔서 잔짐을 보관하기도 좋겠습니다. 욕실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월패드와 난방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충분히 침실 공간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택은 1층부터 3층까지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3층 다락은 아담한 테라스 두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 개층 올라올 때마다 더 멋진 전망을 볼 수 있겠고요. 주변의 다른 주택은 모두 발밑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곳은 야외 월풀 욕조를 만들어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썬룸을 기본으로 시공해 준다는 부분인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썬룸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 주택은 대지 면적에 따라서 1층 정원 테라스에 월풀 욕조가 설치되는 곳도 있고요. 정원과 테라스 면적에 따라서 금액도 상이한 부분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